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륜동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정종호입니다. 본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검증하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든 후보자께서는 동등한 발언 기회를 가지며 정해진 시간과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각 후보자께서 본인을 소개하는 시작 발언 시간을 갖겠는데요. 후보자님의 주요 경력과 정치적 비전, 그리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이어지는 공약 검증 토론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강명균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륜동 예비후보 강명균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륜동의 미래를 누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설계도로 그려낼지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말로만 하는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33년의 행정 경험은 저에게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을 구별하는 눈을 주었습니다. 주민의 수건을 공약이란 이름으로 나열만 하는 후보가 아니라 실제 예산을 끌어오고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서 현실로 바꿔낼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누가 진정으로 준비된 도의원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강명균 후보자의 시작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강소연 후보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륜동 예비후보 강소연입니다. 저는 오늘 대륜동의 미래를 얘기하되 현재 주민의 생활을 짚어가겠습니다. 아이들의 통학이 걱정되고 병원 가기 불편하고 어르신 이동이 어렵고 상권은 살아나야 하고 농업 소득은 더 나아져야 합니다. 정치는 결국 주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일입니다. 저 강소연은 건강과 돌봄, 안전과 교통, 월드컵 경기장 활용, 1차 산업소득과 공공기관 소비의 지역 연계를 중심으로 대륜동을 더 편리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실행 가능성과 주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후보자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제 후보자 간 공약을 중심으로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을 발표하신 후에 해당 공약에 대해 두 후보자 간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간은 후보별 공약 발표가 2분이 주어지겠으며 그리고 상호 토론으로 각각 2분씩 진행을 하여 한 후보자의 공약 검증 토론으로 배정된 시간은 총 6분이 제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명균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를 2분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살맛 나는 복지도시, 생태정원도시 대륜동을 만들기 위한 저의 강명균의 핵심 공약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륜동을 사람과 관광객이 모이는 생태정원도시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도시공원을 활용한 정원 박람회를 상설화하고 고군산, 범섬, 속고를 잇는 생태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생태관광으로 주민소득을 올려 경제가 사는 기회의 땅 대륜동을 구상하겠습니다. 생태해설사 양성을 통해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하고 푸드트럭 거리와 굿즈 판매처를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체감형 생활복지 실현을 하겠습니다. 800번 공항버스 요금 반값 추진, 초, 중학교 아침 통학 셔틀버스 운행, 주차 빌딩 및 대중목욕탕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대폭 확조하는 데 일조하겠습니다. 다양한 복지자원 발굴로 도민, 어르신과 가족들이 만족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자치센터 특화로 소통과 공감하는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행정 전문가 강명균이 대륜동을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조금 전 후보자의 대표 공약 발표에 대해서 4분간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공약을 잘 들었는데요. 후보님께서는 혁신도시 공원을 활용한 정원 박람회와 생태 정원 축제를 상설화를 말씀하셨는데, 대륜동 주민 입장에서는 그런 생태 정원과 축제도 중요하지만 주차, 교통, 돌봄 같은 생활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축제성 사업이나 생활 밀착형 사업 중에 우선순위를 두신다면 어떤 순위가 두실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상설화에 필요한 예산과 운영 주체를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한꺼번에 너무 많아서. 예, 네, 일단은 하나씩, 예. 제가 아까 공약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걸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이 차근차근 제가 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들어가 있고요. 혹시 그 혁신도시의 도시공원이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몇 개 정확하게는 그래서 기억 안 거기는 나지만 몇 개 있는 줄 압니다. 예. 거기는 지금 그 중산간도로에서부터 일주도로까지 쭉 5개가 나열되어 있어서 생태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정원 박람회나 생태 그 축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적재적소인데 아직 그 자원을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제가 청정환경국장을 시에서 할 때 이게 제안서를 내니 아주 좋다라고 해서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박람회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예산이 한 2, 3억밖에 안 돼서 저가 되면은 지금 일상 그 우리 뭐 순천만 정원 박람회라든지 규모로 키울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좀 더 고군산까지 올라가고 우리 강 후보자님 고향인 법한까지 범성까지 내려가서 총괄적으로 대륜동은 생태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공약에도 나왔지만 이제 쭉 주민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다 보면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주차 문제, 그 다음에 뭐 아까 목욕탕이라든지 버스 학생들 통학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쭉 적고 있어서 지금 당장 버스 문제만 해도 버스 노선을 놓는 자체는 수익 구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정 부분 전세 버스를 아침에만 렌탈해서 쓰는 방법, 요게 이제 일반 대기업이 출퇴근할 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버스 회사는 낮에는 또 다르게 관광을 하고 하니까 가격이 상당히 다운돼도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축제 예산 부분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이미 시설되어 있는 공간 안에 어떤 주제 테마만 재배치하고 나머지 행사용 행사 경비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닥 뭐 한 4, 5억에서 뭐 점차 또 늘려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축제성 사업도 이제 중요하지만 생활 밀착형 사업 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대륜동 예산이 혹시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봤을 때는 동 예산은 2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느냐? 국비를 가져와야 된다. 그러니까 축제 예산 뭐 소모성이 아니고 진짜 이 축제를 하고서 이제 박람회라는 건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한 달간 갈 수도 있고 3개월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오면 어디 자겠습니까? 어디서 먹겠습니까? 다 대륜동 지역 상권 거기 뭐 갈비집에서 먹고 그 주변 인근 호텔이 쭉 많이 있잖아요. 혁신도시라든지 저쪽 구도시 밸류 호텔이라든지 해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대표 공약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강소연 후보자께서 대표 공약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2분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저 강소연의 정책 기준은 대륜동민 주민이 하루를 더 편리하고 안전하고 더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생애주기 건강 돌봄 치유 기반의 강화입니다. 보건소 기능을 확충하고 주민 가까이에서 건강과 돌봄을 챙길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월드컵 경기장 생활 문화 경제 거점화입니다. 주민의 일상과 상권에 실제 도움이 되는 복합 거점을
키우겠습니다. 셋째, 소득이 되는 1차 산업 기반 확대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소득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소비, 지역 경제를 연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소비가 대륜동 상권에 실질적으로 연결되게 하겠습니다. 특히 저는 1호 실천 정책으로 법한, 서호, 호근, 세서폭포를 연결하는 생활권 순환 마을버스를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대륜동은 생활권은 넓지만 경사도가 있어서 주민이 체감하는 교통은 촘촘하지 못합니다. 어르신의 병원 이용, 학생 통학, 장보기, 출퇴근, 환승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의료시설, 학교, 주요 상권, 주민센터, 환승 거점을 잇는 소형 순환 노선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이 매일 이용하고 매일 체감하는 정책부터 바꾸겠습니다. 대륜동의 내일을 생활 속에서 바꾸는 후보 강서연이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조금 전 공약에 대한 발표가 이었었고요. 자, 이어서 공약에 관련된 토론 4분간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강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약은 좋은 말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이 중요하다. 저는 행정 경험을 통해서 예산 확보, 절차, 추진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될 수 있는 공약이 아닌 반드시 실현할 공약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나열하신 공약들은 과연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자, 예를 들면 버스 노선 개편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업무예요. 시장도 못해요. 그런데 그거를 도의원이 버스 노선을 이렇게 하고 순환버스를 만들겠다. 이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1차 사독 사업이라든지 농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고민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혁신도시 아까 이전 기관하고도 연계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혁신도시 내에 아예 로비에다가 뭐 농산물, 우리 지역 농산물 센터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부터 이렇게 가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이제 예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했던 그 월드컵 생활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지역 예산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좀 유념하셔서 이제 어떤 공약 정도를 만드는 게 어떠냐라는 걸 제안 드리고 싶네요. 예. 아까 저 질문했던 그 버스 노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물론 도의원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도의원은 주민의 얘기를 직접 듣고 그거를 전달하고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민의 수요 조사와 교통량 분석, 주요 거점 연결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검토 가능한 정책입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강 후보님께서 질문도 하시고 답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더 보완이 필요하십니까? 예.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겠는데 뭐냐면 그 선거 사무실에 보면은 밖에 외벽에 네. 슬로건을 보니까 뭐 든든한 민생 경제, 네. 촘촘한 복지 이렇게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생애 주기 네. 추이 관련해서 보건소 말씀도 하셨는데 네. 이것도 과연 도연이 이제 지역에 설 수 있는 부분에서 시장이나 도지사가 협조가 없으면 가능한 일인가 이런 당연히 협조를 구해내는 것도 도의원의 역할이죠. 혹시 아까 든든하게 민생 경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륜동에 그 매출을 좀 올려야 되는데 이게 혹시 올릴 계획이나 몇 %라든지 어떤 방법들을 갖고 계신가요? 예. 충분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요번에 저도 의정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생각하고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공공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그런 분들이
이제 점심을 드시지 않습니까? 드시는데 그거를 이제 구내 식당이 아니라 이제 우리 그 대륜동 상권으로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를 제급한다면 충분히 공공기관과 1차 우리 상권과 연결이 된다고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 물어본 건 그 이제 소상공인의 매출을 어느 정도 올릴 계획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것이 갖고 있는지 그 그 부분인가요? 데이터까지 아직은 마련을 못했지만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한 15% 올릴 자신 있습니다. 그게 말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두 분의 토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는 상황은요. 공통 질문 시간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후보자별로 30초 내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의회와 도의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도의원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강명균 후보자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그 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바꾸는 설계처이자 그 다음에 그 행정을 감시하는 행정을 감시하고 바로잡는 감시처 이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 현장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서 낭비되는지 누구보다 잘 봐왔습니다. 반성도 하고 있고요. 근데 도의원이 된다면 그 전문성을 바탕으로 권력에 대한 견제는 아주 강직하게 또 민생 해결은 명쾌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한 시간이 30초라는 점을 한 번 더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자, 이어서 강수혜 후보자께서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시죠.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뜻이 정책과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도정이 올바로 일을 하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원은 주민이 불편한 목소리를 듣고 그걸 듣는데 그치지 않고 조례와 예산, 행정 점검으로 실제 변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제가 도의원이 되면 대륜동의 교통, 돌봄, 건강, 지역상권 같은 생활 문제를 꼼꼼히 챙기고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자, 두 분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요. 자, 이번 시간은 주도권 토론입니다. 본인의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답변과 추가 질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주도권 토론은 총 5분간 진행이 되며 해당 시간 내에서 본인의 정책 설명이나 상대 정책에 대한 질문 등을 자유롭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상대 후보자의 답변 시간은 반드시 최소 30초를 보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토론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먼저 강명균 후보자의 주도권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륜동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어떤 관광 자원이 주민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그 실행 계획이라든지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고민을 합니다. 주민소득과 연결된 모든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관광이 지금 체류용 관광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 그리고 크루즈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나가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는 관광을 어떻게 체류를 시킬 것인가, 대륜동의 그 관광을 지역 주민과 어떻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것인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안을 구체적으로 지금 저한테 이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크루즈 관광이 오는 그 전세 버스가 지금 제주도민이 그 주체가 되고 있지만 그 버스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그러니까 짚어 나가고 싶습니다. 전세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네. 30초가 지났으니까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30초. 그 우리 회사가 뭐 대륜동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뭐 대부분 다 제주시에 몰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버스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여기서 얘기는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관광이
이제 결국은 소비가 되고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해서 상권이 또 일자리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 구조를 좀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은 뭐냐면 지방의회는 이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곳입니다. 아까 의회 역할도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행정 시스템을 모르면 공무원들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후보님은 도청이나 시청의 예산 편성 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장점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장점만을 생각하시면 공무원 출신들이 다 도의원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답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럼 다음에 질문 또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가라서. 그다음 우리 민주당은 그 도덕성을 엄격히 요구합니다. 저는 33년 동안 그 음주운전 한 번 없는 깨끗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도덕적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네. 대답 끝? 그럼 추가 좀 하겠습니다. 30초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예. 지난 2008년 18년 전에 제가 음주운전한 사실은 있습니다. 당시 저한테는 지혜는 없었고 측은지심만 있었던 때입니다. 만약 지금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혜를 동원해 경찰에 112에 신고를 해서 도와달라고 했겠지요. 그런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의 실책을 인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시간이 좀 있어서. 대륜동은 인구에 비해서 정주 여건이 좀 부족합니다. 예, 아까 제가 제안한 그 아침 통학 셔틀이나 공항버스 반값 정책은 즉시 실행이 가능한 대안입니다.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대륜동만의 뭐 특화된 복지 모델 한번 홍보할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하시세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마을버스 도입을 제1 공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다. 대륜동 생활권에 맞는 소형 순환형 모델과 시범운행으로 시작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수요 조사와 교통량 분석은 물론이고 주요 거점을 연결해 주는 걸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충분히 생활 속의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네, 일단 교통에 관해서는 우리 대륜동 학부모들이라든지 통학 문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하고 있고 나중에 뭐 누가 되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꼭 해결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또 하나 얘기했던 그 노인층이 많고 늘어나고 그다음에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 이 부분도 좀 감안을 해서 빠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도권은 강소연 후보자께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5분간의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 후보님께서는 아무래도 청정환경국장으로 올해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생태정원과 정원 박람회에 굉장한 애착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치유의 숲에서부터 범섬까지 연결하는 이런 생태공원을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 운영 주체는 대륜동이 되는 겁니까? 이게 보통 박람회를 하게 되면 그 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돼 있어요. 주의 있는데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그 행정 전문가들하고 그다음에 소위 그 어떤 그 프로젝트 총감독하는 감독을 모셔와서 꾸리게 돼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되 지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하되 그 장소를 대륜동에 있는 도시공원이나 치유의 숲에 하면 돈은 대륜동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만한 생태적인 자원들이 충분히 대륜동에 있다. 이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따르는 뭐 국비나 도비나 어떤 진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단위, 시단위에서 별도 준비위원회를 꾸린다든지 이제 실행위원회를 꾸려야 되겠죠. 그래서 대륜동민들이 이제 참여하는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해 나가면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예, 아까 예를 드실 때 그 순천만 예. 정원 거기가 굉장히 예.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죠.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그 관광 코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그런 축제 생태 관광 굉장히 훌륭합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그러는 건 감사하지만 그 안에서 주민들이 겪어야 되는 이제 불편한 점도 있거든요. 뭐 주차 문제라든가, 네. 그 동안에 저희 대륜동 주민들이 그 불편을 뭐 사람들이 많이 와서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생활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불편함은 또 어떻게 해소하실 생각이신지 그 축제는 굉장히 지금 좋은 예.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그 어떤 기반 시설보다 관광객이 많으면 이걸 이제 오버 투어리즘이라 그러는데 혁신도시에 지금 주변에 도로가 펑펑 남고 있는데 지금 시시가지 내야 될 게 아니라 예, 지금 그래도 도로 주차가 양쪽에 부족해서 아니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별 도로가 도로나 그리고 이런- 이제 그 혁신도시 그 감귤꽃 정원 옆에 보면 네. 저기 청도차들이 지금 임시 하고 있는 데가 그 이제 그 주택단지로 해서 해준 땅이 있는데 그것만 활용해도 지금 300대 이상은 주차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는 없고요. 또 그 지역이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 정주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공원만 돼 있고 양쪽에 도로가 돼 있어서 아주 적격이에요. 정원 박람회는. 제가 옛날에 그 남양주시 정원 박람회를 한번 가보니까 거기는 양쪽에 빌딩 숲이 있고 아파트가 있는데 가운데 도시공원을 길게 해놨는데 여기서 보름간가 하여튼 2주간 박람회를 하니 지역 주민들이 또 하자는 거예요. 또 하자. 좀 불편해도 왜? 온 사람들이 먹어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거는 우리 저희 대륜동은 자연불업과 혁신도시로 이어졌을 이제 같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원박람회 대륜동이 지금 치유의 숲에서 생각보다 대륜동이 약간 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그 지역구에 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밀집 지역 안에 그 상권도 약간 밀집돼 있고, 근데 이제 혁신도시와 자연불업 간에 연결되는 그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그 정원 생태 축제 이게 좋긴 하지만 이게 상설화로 말씀하시니까 그 동안에 그 주민의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30초 가량 남았으니까 내가 말을 다 해도 되죠? 예, 하십시오. 그러니까 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정원 박람회 하나로 끝낸다는 게 아니라 네, 상설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서귀포시에서 문화도시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뭐 3, 40억의 예산을 갖고서 각 동마다 조그만한 이렇게 축제들을 했거든요. 뭐 지금 예, 그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축제와도 필요하고 그건 아까 말씀한 마을 단위 부분이 필요하죠. 근데 대단위로 해서 제가 큰 예산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박람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외 사람들을 다 모실 수 있는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 테마가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필요합니다, 그게. 자, 여기까지 우리 두 후보자의 주도권 토론이었습니다. 자,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각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보다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토론을 마무리하면서 각 후보자께서 도민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맺은말을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30초가 주어지겠고요. 자, 먼저 강명균 후보자께서 맺은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동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치는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제가 키가 작지만은 진짜 굴르고 굴러서 저 강명균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뛰겠습니다. 33년 행정 경험이라는 단단한 밑거름 위에 대륜동의 미래를 확실히 설계하겠습니다. 깨끗해서 믿음직한 사람, 실력이 있어 든든한 사람, 저 강명균이 대륜동 가치를 반드시 높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강소연 후보자께서 이어 맺은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륜동이 필요한 것은 주민이 매일 체감하는 변화입니다. 저 강소연은 교통, 돌봄, 건강, 상권, 생활 문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서호, 법한 혹은 세서귀포를 더 편하고 따뜻하게 연결하는 일, 바로 그 생활의 변화에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맺은 말까지 잘 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서귀포시 대륜동 제주도의원 후보자 경선 토론회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각 후보자의 정책과 비전을 더 이해할 수 있고 도민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자, 앞으로도 공정하고 책임 있는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